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2014년도를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증시 깨부수기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한 해 시작할 때는 지수가 1970포인트대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고 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올 한 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종목 장세는 계속 좀 이어졌었는데요. 즉 우리나라 산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어떠셨나요? 올 한 해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셨는지, 아니면은 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계신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를 보내는 마당에 우리가 2015년도에는 어떻게 주식 시장에 좀 임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지수가 보통 이제 많이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좀 확률도 높고, 그런데 우리가 지수가 계속 좀 밀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니까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거죠. 특히 2014년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2014년도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에게 2015년도 기회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제가 이제는 투자의 기준을 세우자라고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수익이 어떠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지만 실제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기준을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계속 세워갔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주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만의 그런 이제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투자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가 앞으로 수익률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즉, 장이 뭐 계속 올랐을 때,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시장이 뭐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리스크 관리도 되고,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존 능력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때 많은 부분을 만회했고 몇 배로 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을 때 내가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즉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죠. 상당히 좀 오랫동안, 뭐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십몇 년 더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우리 연령대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10년만 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내가 투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났다가 하락 중에서는 터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년 한 해죠. 2015년도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꼭 세워가시는 그런 전략을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투자의 날을 보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좀 길게 보자는 거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투자의 기준이라는 거는 아주 뭐 다양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잘 알아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거 상관없어요. 충분하게 이제 한 가지 기준만 알아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면은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투자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년도 2015년도에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종합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 지금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 대에서부터 890포인트 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재차 다시 급등하면서 거의 뭐 2년 동안에 아주 좋은 장세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 재차 다시 한번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럽발 금융위기 때 재차 밀렸는데 저점 라인 때는 위에서 형성이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때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하겠다. 이때부터 시작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재차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올 한 해 중간에 좀 밀렸다가 재차 다시 올라오고 전저점 라인 때 부분까지 일단 밀리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 라인 대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투자의 기준을 갖는다면 투자의 기준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뭐 단순합니다. 기술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어떤 투자의 기준을 갖고 내년에 한번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총 6개의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이 4개나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즉 힘이 밀집된 거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죠. 2011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1년, 2년, 3년 반 가까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번은 내리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내려갈 수 있고요. 한 번 여기서 위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수렴이 되어 있다가 위로 한번 올라타게 되면은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갔던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 시장이 그랬죠. 중국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 시장 보시면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 시장이 월봉 차트가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해서 이때 2012년도 말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2012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1년, 2년여 가까이 박스권에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이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어요. 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이 월봉 똑같은 월봉 차트입니다. 똑같은 월봉 차트에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강력하게 나왔죠. 월봉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째 우리가 팔음도, 팔양도라고 그러나요? 양봉 8개 이상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달 조성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8개째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월봉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정말 강력한 겁니다. 종합지수가 50% 이상 났어요. 2000포인트 때서부터 3167포인트니까 거의 뭐 한 60% 가까이 요 기간에 수익이 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났다고요? 중국에서 뭐 부양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재료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옆으로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입니다.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지겨운 이런 상황 나오게 되면 막 주식 팔고 싶잖아요. 그죠? 팔고 싶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 주식 팔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옆으로 힘을 모았다는 얘기니까요.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올라타기 시작했을 때 이때 7월 달이었죠. 이때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지만 무지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옆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지금 중국은 보시면은 1년, 2년 정도 옆으로 2년 가까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박스권이었다가 이제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2011년도 이때 뭐 변동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거의 뭐 한 2011년도 중반 정도부터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뭐 1년, 2년, 3년 반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수렴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전에 중국 시장은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탔지만 우리는 지금 옆으로 횡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양쪽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2015년도에 어딘가는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위로 올라타든지 아니면 아래로 급락하든지 분명 무슨 일이 나와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림수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추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방향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즉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악재성 재료가 나와서 밀리든지 모든 경우가 다 제가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이거 기회라고 좀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네.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면서 아래로 밀리기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만약에 10,000원에 팔았다. 10,000원에 팔았다. 그리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뭐 한 7,000원에 다시 사놨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량이 몇 프로가 늘어나네요. 거의 뭐 30% 이상 수량이 훨씬 더 늘어나죠.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7,000원이면은 35%인가요? 1,350주인가요? 1,350주 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빠져도 내가 수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유 주식을 늘릴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만약에 선물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한번 진행이 되면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반등시마다 매도 관점.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시 매도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시마다 매도. 올라올 때마다 치면은 급락할 때는 가파르게 밀리고 가파르게 밀리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가 있죠. 즉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종목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2015년도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예상보다는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즉 이거를 하나의 투자의 기준으로 세워서 지수가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 대주를 치든지 아니면 선물 매도를 치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살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2015년도는 벌써 기대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횡보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 사람들 지겨워서 팔 사람들 벌써 다 팔았고, 최근에 보면 개인들 매매가 상당히 적잖아요. 왜? 지겨우니까. 지겹다기보다도 손실도 많이 봤지만 수익이 크게 안 나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일단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썰물처럼 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즉 또 아니면 또 밀리게 되면은 2008년도처럼 밀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반등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2015년도에는 이 방향이 어디로 출발을 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월봉은 봉이 한 달에 하나씩밖에 생기질 않잖아요. 그죠? 12개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12개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해서 추세 올라타기 시작을 하더라도 2015년도, 16년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위기가 되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회가 만약에 된다. 우리가 지수가 옆으로 가다 위로 올라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경기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미국은 워낙 좋고 나머지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부양책을 계속 쓰면서 일본까지도 올리려고 막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최근까지 올라오는데도 우리 시장이 안 올라갔던 거는 요즘에는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올라가도 과거에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안 따라 올라가듯이 그런 이제 경쟁 때문에 안 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경쟁보다도 훨씬 더 큰 파이가 늘어나는 거죠.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죠. 즉 뭐 내년도 초에 유럽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일본 우리랑 경쟁이지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경쟁을 떠나서 경쟁보다도 훨씬 더 크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종합지수가 한번 위로 옆으로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작년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그죠? 작년 7월 달에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온 209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재차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일본이라든가 뭐 기타 국가에서 워낙 큰 이제 그런 부양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했죠. 대신에 글로벌 시장처럼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우리도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종합지수 지금 월봉상으로 옆으로 가던 이 상황이 위로 한번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다가 지금 당연히 이제 좀 시들었고 그 다음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한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우리가 기존에 썼던 스마트폰 대신에 뭐 다른 걸 개발한다. 당장은 뭐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뭐 IT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든지 뭐 조선이든지 화학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보유를 하게 된다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옆으로 횡보한 이 박스권, 아까 보여드린 이 박스권 이 흐름은 옆으로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올라타기도 이제 올라타면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위에 매물대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2100포인트 때, 이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때 이때 매물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웬만한 내용 가지고는 여기 돌파하기 힘듭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쉽게 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최근 1800포인트 라인 때는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라인 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그거보다는 괜찮았고 거기서 지지가 됐었고 양쪽 하나 축소한다고 그 내용 나왔을 때도 여기서 지지가 됐듯이 이 라인 때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예요. 즉 아주 강력한 악재가 나왔을 때 밀리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좀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로 봤을 때 그 정도 내용이 나와야지 이 라인대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턴어라운드를 실패했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4조 원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점점 더 다른 데서 더 치고 들어와서 스마트폰 부분에서 좀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반도체도 중국에서 최근에 자체적인 그런 스마트폰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반도체 개발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 좀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턴어라운드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빨리 양산이 돼서 그게 좀 빨리 보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업종들에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턴어라운드가 실패가 됐을 때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아까 이 박스권에서 하면서 하향 이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경기가 막 회복시키려고 돈을 되게 풀었는데 실제로 경기 회복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 그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즉 글로벌 경기 침체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만 좋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국내 시장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을 때 신흥국들의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크게 영향은 없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12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1800포인트대 라인 때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신흥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정도보다는 이 상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일파만파 되는 거죠. 하나의 불씨가 커져서 위기가 커지면서 크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옆으로 박스권에서 지금 힘이 잔뜩 모인 상황에서 아래로 확 펼쳐지면서 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15년도를 딱히 뭐다 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좋을 거야? 아니면 나쁠 거야? 이렇게 미리 우리 얘기를 하면서 약간 리스크를 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 맞으면은 계속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즉 틀려도 계속 틀릴 수는 없는 거듯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점검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 놓는다면 분명히 이거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지금 아래로 막 펼쳐지면서 밀릴 때 2008년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요번에 밀릴 때는 내가 돈을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주식 투자하지는 않는데 밀릴 때 돈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밀릴 때 나는 좀 전에 위기 상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점 라인대가 깨지면서 내려갈 때 나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팔아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팔고 다시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돈을 준비해서 난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제가 3개씩만 올려놨는데 이런 변수들만 좀 체크를 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제가 2015년도에는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추세가 전환될 때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는 선이 이제 중간에 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지금 많이 이제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 횡보하면서 옆으로 모이는 자리, 원래 이제 아까 보였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였죠. 중국은 아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출렁거리면서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옆으로 횡보한 모습이 이런 자리일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일지 모르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고 중국처럼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위로 올라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응할 때 항상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면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00선이 잘 깨지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 내용으로 해서 1900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가 최근에 저점이 1880이었으니까 1880 정도가 깨진다든가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880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아래로 깨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지, 물론 이거는 큰 그림상에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황인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기준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즉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종합지수 옆으로 이렇게 힘이 모였는데 어딘가는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다. 이 사실만 딱 가지고 있다면, 즉 한번 추세가 진행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된다. 아래로 진행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사실이 자체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꼭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출발하면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은 경쟁력을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다시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2015년도에는 위쪽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위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도라고 제가 여기다 적으면서 2015년도에는 투자의 기준을 세워보는 한 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2016년도, 17년도, 20년도까지 계속 할 거니까요. 투자의 기준을 꼭 세우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노림수 대응, 즉 아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 상황에서 위로 올라타거나 밀리거나 했을 때 기회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2015년도에는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저와 같이 2015년도에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황대현 의원이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도주 깨부수기의 황대현입니다. 상당히 벌써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니까요. 상당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증시에서는 부침이 컸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또 대응하고 이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주가의 걸림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흔들려 버리고요.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주가였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현재 변수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한 과연 주도주의 향방, 즉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을 좀 예측해보는 이러한 오늘 시간을 갖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주도주 깨부시기에서는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2014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과연 증시 변수가 또 무엇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아마 그리스 대통령 선출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 이제 유가가 하락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이제 실적하고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 주도주가 과연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의 주도주 깨부시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리스 대통령 선출 부분은 현재 상당히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29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리스 3차 대통령의 현재 선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한 180표 이상을 지금 현재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당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0표 이상의 현재 표를 얻게 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지만은 불행하게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내년 2월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있으면서 상당히 코스피 부분을 오늘도 흔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배당나기 이후에 상당히 잘 가던 우리나라 주가가 그리스 대통령의 선출에 대한 부결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2월에 그리스 총선까지 간다는 가정을 우리가 둔다고 보고 나서 현재 우리나라 주가에 접목을 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만일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 주가는 아마 탄력을 상당히 줄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봐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것은 이제 바로
유럽과 그 현재 IMF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타결점이 높아지면서 뭐 모라토리엄 뭐 이런 부분에 그리스의 어떤 야당에 대한 그 저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그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위험 자산 선호도. 지금 뭐냐면 안전 자산 달러 이렇게 본다. 위험 자산은 주식 쪽이 많잖아요. 그 안전 자산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주식 시장에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기대 심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측을 봤을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마지막 그 남은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그 현재 부담감을 좀 풀어간다면은 현재 그 부결 시 유로존의 단기 불확실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년 2월에 조기 총선 전국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바로 그 시리자 그 정당에서 현재 정권을 그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IMF라든가 그 미국의 유럽의 EU의 이런 그 구제 금융의 협상단의 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 내년 2월에 그 조기 총선 국면이 그 현재 그 되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 수는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리스발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 이 부분에 극단적인 변수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제 그 이 시리자 당과 그 연정을 같이 연합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자에서 그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그리스 역발 어떤 디폴트나 이 부분은 상당히 그동안에 그 EU 쪽에서 대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카바할 수 있지만 다만 단기간에 주가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연초에 또 불확실성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냐면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게 우리가 매를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아프잖아요. 맞기 전이 가장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상당히 그 장을 아직도 현재 불확실성에 의해서 유동을 좀 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은요. 단기적으로 부결 시에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지금 얘기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1, 2주 정도는 아마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고 우리가 일단 그리스발 그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의 남은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재 전략을 좀 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4분기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이 과연 어떻게 변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현재 그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가 하락이 상당히 변화를 주는데 미국의 S&P 500 기업을 봤을 때 이번에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 현재 큰 폭의 감소를 좀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섹터 부분이 그 상당폭 현재 그 하향 조정 된다는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액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 현재 그 에너지 섹터 부분에서 약 180억 불 정도 현재 그 실적을 현재 그 추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감소가 되면서 이 180억의 감소 중에서 81억 달러가 바로 에너지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남아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감소의 40%대 이상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적 3, 4분기에 우리가 어닝 쇼크 이후에 과연 4, 4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4, 4분기에는 바로 유가 하락이라는 측면들이 나타나면서요. 상당히 우리나라 주가에 그 부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부분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유가 하락으로 해서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주면서 국내 증시도 에너지 섹터 부분에 대한 부담,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을 상당히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다면 우리나라 국내도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98년도에 현재 그 유가 하락 부분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측면도 상당히 예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에너지 섹터들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의 이 평가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70불, 80불 때 대개 이제 그 원유를 사가지고 정제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그래서 미리 사놓은 것들에 대한 그 평가손이 에너지 섹터에 요번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0불에 샀는데 지금 50불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20%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분기에 아마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4분기 때는 그러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루블화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이지리아가 감산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작정 공급을 축소해서 지금 공급 위주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유가를 갖다가 단합해서 갈 수 있느냐 볼 때 그건 변수가 많다 봐요. 그만큼 공급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공급만 축소된다면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다시 그 재고로 남아있던 부분이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 자산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섹터들이 도리어 내년도에 가서는 그런 유가가 반등 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만일에 이제 유가가 턴할 때는 아마 지금의 그 악재가 도리어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현재는 나쁘지만 차후에는 이것이 도리어 현재 그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중립이지만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 하락, 우리 가스비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원래 공공요금이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리어 가스비도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면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심리가 호전된다면 이것은 도리어 현재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큰 축을 내년도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이익에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그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 그리스 총선 부분은 과연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알려진 악재고 그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도리어 그것은 주가에 기대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실적 또한 그 현재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에서 경기가 그 불안감도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그 실적에 많이 반영됐을 텐데 유가가 상승 시에는 도리어 현재 긍정적 흐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S&P 500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95년, 96년, 97년 이런 부분에서 그 에너지 섹터가 그 상당히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급감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이익 에너지 섹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이익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하락을 했다가 꾸준하게 주춤한 이후에 금세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하락이 우리가 계속해서 왜 그 경제를 갖다가 흔드느냐 볼 때 러시아의 어떤 모라토리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세계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연초에도 주식에 대한 그 긍정적 관점, 뭐 지금 최근에 뭐 긍정적이지만 아마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 반등 시에 재고 환산 이익이라든가 또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현재
4, 4분기 이후에 그 2, 4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그 1, 4분기죠. 1, 4분기 안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그 뭐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어떤 기대도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일단 전반부에는요. 바로 그 그리스 또는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을 보고 우리가 내년도에 주가를 좀 외쳐봐야겠고요. 여기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나라 주가의 방향성 부분, 주도주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내년도의 그 어떤 그 방향성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대만이라는 그 지수, 과연 어떻게 변해왔나. 왜냐면 대만과 우리가 그 상당히 경제구조가 흡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같은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상당히 우리가 초미의 관심이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배당이라든가 특별 배당을 하죠. 자사주 매입 효과 이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주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길게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전체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월봉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참 이 부분이죠. 2011년도 이후에 월봉을 보면 엄청난 박스권 뭐 이런 박스권이 상당히 뭐 최근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주가가 반등을 하도 이렇게 반등했다가 뺐다가 반등했다 뺐다 그러니까 팔기에 를 놓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빠졌을 때 주가는 다시 반등하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먹는다면 상당히 수익이 났죠. 또 이때는 대세가 상승이었잖아요.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추세를 볼 때요. 주가가 그 2200포인트에서 하락한 이후에요.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즉 뭐냐면 상방향으로 가던 여기서요. 상방향으로 가던 하방향으로 가던 어떤 추세 변환이 내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지고 있잖아요.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여진 이후에 주가가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봅니다. 다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길게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짧게는 지금 그 월봉상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에 위치했을 때 주가는 극명하게 방향의 그 흐름이 포지션이 딱 정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월봉상 아마 음봉일 겁니다. 현재 아무리 반등을 해도. 그래서 요 음봉에서 현재 그 하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다시 추세 하단에서 상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내년 1, 4분기에는 2000포인트는 아마 어느 정도 반전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수급상으로는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대만입니다. 대만이 거의 이때까지는 흡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대만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어떠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인데 대만 주가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직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서 그 하단 이후에 바로 이제 여기서 돌파 이후에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한번 갈 뻔했었어요. 근데 유가라는 복병에서 못 갔던 부분인데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게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만은 상당히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중국에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미국에도 못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서서히 대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것은 좀 반영되지 않겠냐. 아무리 늦더라도 디커플링이라도 따라는 간다는 겁니다. 요새는 우리가. 뒤따라, 엉거주 좀 따라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흐름을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상승, 기대감이 대만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냐. 왜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랑 비슷한 게 대만이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대만은 이제 거의 고점 돌파가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한번 고점 돌파 가능성도 언젠가는 이제 요 상단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긍정적 흐름이 그 세계 경제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특히 월봉상을 봤을 때 하단에 왔기 때문에 현재 이 하단에서 한 번 더 내리칠지 모르지만은 하단에서 상승의 확률이 높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삼성전자 하면은 최근에 세 가지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어떤 경쟁력의 상실이죠.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자사주 매입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느냐. 또 최근에 특별 배당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가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한 거는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을 갖다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펄하던가 상승 동력을 봤을 때 최근에 그것이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이거 2조 2천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현재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약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약발. 이건 이제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수해서 주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매입 효과는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사주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유통 물량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주가가 반등할 때 도리어 시장에 내놓을 때는 그게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게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 그러나 이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상당히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아마 자사주 소각 부분은 좀 더 어떤 기대 심리지 그것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이 자사주 매입 부분은 기안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이 약발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사주 매입 금액이 얼마나 많나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이 특별 배당을 했다는 거, 특별이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으면 많이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당을 하되 특별 배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번에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배당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5조 원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볼 때, 현재 내년도에 과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크게 늘어날 수 있느냐. 볼 때 크게 늘어난다면 작년도와 준하게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안 벌리는데 정부에서 하락해서 배당을 갖다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당을 한다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특별 배당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묶어볼 때, 현재 이거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없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제가 요새 이렇게 쭉 삼성전자 리포트를 봤을 때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랜드 프레시 부분은 상당히 올해 말에도 좋고 내년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의 라인업 강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경량화라든가 새롭게 어떤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라인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2, 4분기 이후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재정렬하고 앞으로 땡크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준비를 하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주가를 볼 수 있는데 요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의 어떤 가시화될 수 있는 뭔가 변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우리가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갖다 리딩을 해왔습니다. 먼저 갔던 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이제 어닝 쇼크로 들어갔는데 최근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과거에도 숱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언제쯤 이겨낼 수 있냐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월봉을 보시면은 하방 추세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거를 돌파를 해버린다면은 상당히 삼성전자의 악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135만 원 정도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 전 봅니다. 돌파를 해놓고 안착이 되면 140만 원대 안착만 된다면은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조정해 준다면 옛날 같은 이렇게 하단 쪽에 하락 쪽에 패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제발 여기를 돌파를 하기를 비는 이러한 추세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쪽 보시면은요. 중국인 월봉상 이때 기술적 반등이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의 동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파동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보다는 여력은 줄어들었지만은 주가가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주가의 상승 부분은 국내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르면서 우리가 못 따라갔거든요. 물론 중국이 오르면서도 우리가 크게는 못 따라갔던 부분이지만은 중국과의 어떤 더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저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이겨낸다면 저는 내년도에는 이제 중국이 주가를 이끌어 간다면은 중국이요. 미국도 상당히 많이 떴고 그래서 중국이 주가를 이뤄간다면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발 악재와 유가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과거보다 많이 축소될 수 있는 위치한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 강의를 볼 때는 현재 글로벌 리스크가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실적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만 서자 취급을 좀 당했던 부분이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주변에 글로벌 시장의 상승 이런 부분의 발판을 딛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하고요. 또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상당히 2014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고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또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작심을 해서요. 2015년도에는 세계 증시가 그만큼 좋아진다면은 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의 어떤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주식만 올른다 해서 지수만 올른다 해서 무조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주도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잡아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2014년 여러분들 상당히 또 수익 나신 분도 있겠고요.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2015년도엔 좀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이 한마디로 대박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uick, quick.